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모의 재판인데 간단하게 모의 재판인데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다룰 재판은 형사소송입니다. 근데 원래 형사 공판 절차 계율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시간상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중에서 앞에 진술 거부권 고지부터 시작해서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의견 진술하고 판결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한 뒤에 검사 측의 사건 개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마지막 최종 의견까지 진술한 뒤에 판결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룰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동간 아침 운동장 점을 갔던 중에 남성여고 유소영 학생이 너무 시끄러운 나머지 화가 나서 이병관 학생에게 화분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병관 학생이 유소영 학생이 다시 기숙사 방에 벽돌을 던짐으로써 이병관 학생에게 상해죄와 손괴죄의 형량이 부과됨으로써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에 나오는 증인은 총 5명입니다. 먼저 유소영 학생의 룸메이트 최효림 학생, 이 역할은 김영우 학생이 맡을 거고요. 유소영 학생을 진찰 의사는 이제 김재환 학생, 그리고 유소영 학생의 담임 선생님은 김보승 학생, 그리고 이병관 학생의 룸메이트는 제가 맡고 이병관 학생이 다니는 봉사활동의 센터장은 문영근 학생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다 끝났고요. 먼저 이제 무대를 간단하게 세팅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변호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중에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입장에 있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 중에는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공판 절차 진행 순서에 대해 미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판 절차는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고지, 피고인 신문 및 증인 신문, 최종 의견 진술, 판결 선고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남성고등학교 학생자치모의법정 첫 번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남성학생자치모의법원 2012 고합 9403호. 피고인 이병관은 형법 257조 1항 보통상해죄와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 의거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이병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학번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성고등학교 2학년 1반 22번 이병관입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인의 질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한편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피고인 앉아주십시오. 검사 측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피고인 이병관은 2012년 11월 14일 오전 6시경 아침 운동장 점호를 하던 중 남성여자고등학교 기숙사 207호 창문을 파손시켜 207호에서 생활하는 유소영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이병관을 형법 제257조 1항 보통상해죄와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 의거하여 기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일단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먼저 화를 던지는데 그럼 맞고만 있습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은 너무하다고 봅니다. 그럼 변호인 측 피고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예, 변호인 측 피고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병관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출 일자는 어떻게 되죠? 10월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월 말쯤이면 학교 운동장 점유를 시행하기 전이군요. 그렇다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당연히 아침 점호를 없애려고 했죠. 아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아침 점호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성여고와의 마찰을 우려했습니다. 여고와의 마찰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아니 아침 점호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큰 소리로 운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된다면 남성여고의 기숙사생들과 기상 시간대가 다른 저희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당국의 측을 얻어서 갈등을 예상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학교에 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피고인, 학교 당국은 이 탄원서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보지도 않던데요. 피고인, 그 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진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학교 측에서 심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총상 선생님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운동장 점호를 참여했고, 그렇다면 이는 사건 유발의 동기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재판장님, 의의 제기하겠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변호인은 증인의 증언을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면서 본 사건의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의 필수적인 인과관계입니다. 검사 측의 이의 제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인은 주의하십시오. 예.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11월 14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날은 모의고사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 점호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오라고 한 뒤에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네, 원래 보면 뭐 운동장 세 바퀴 돌고 뭐 체크가 끝나는데 뭐 그 추운 날에 온몸 비트기를 시키지 않나. 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을 때 평소보다는 좀 더 강도가 세고 피고는 좀 더 짜증이 날 수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평소보다 강도가 높은 아침 점으로 인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당시 상황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심하게 운동을 하고 난 후 사관 선생님이 두 바퀴를 더 돌려요. 돌고 있었는데 어떤 여고 기숙사 측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뭐 시끄럽다고 처음에 했는데 그 다음에 막 욕도 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강도 높은 아침 체조 중 추가로 운동장을 돈 뒤 기숙사생이 야유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피고인 계속 진술해 주세요. 저는 돌 때 맨 뒤쪽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욕하고 야유하고 물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화분 던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야유와 욕설도 한 것도 모자라서 화분 던졌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그전에도 막 아침 점호해서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화분 던지니까 내가 막 돌죠 그냥 한 번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저도 좀 벽도 던졌습니다. 그 학생을 겨냥하고 던진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었습니까? 제가 설마 그 학생 죽이려고 벽도 던졌겠습니까? 네. 그냥 좀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던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평소와 다른 아침 운동장 점호로 인해 이미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여고 한 학생이 피고인을 향해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피고인은 참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가 화분을 던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벽돌을 던졌습니다. 벽돌을 던진 것 또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닌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이병관 학생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병관 학생은 남성고등학교 2학년 1반 22번이 맞습니까?
네. 2012년 11월 14일 아침 6시경 운동장에서 점호를 받았습니까? 네. 점호 참여 도중 남성여고 기숙사 207호의 피해자 유소영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도 맞습니까? 뭐, 그렇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운동장을 걸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하고, 그쪽에서 화면 던지길래 저도 던졌어요. 지금 피고인은 피해자 유소영 학생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유소영 학생이 아무 이유도 없이 욕설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피고인은 왜 피해자 유소영 학생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시끄러웠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지금 피고인은 운동장 점호로 인해 주위가 소란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소영 학생이 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유소영 학생이 왜 욕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화분을 던졌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뒤 유소영 학생으로부터 욕을 듣고 그거에 화가 난 나머지 고함을 더 크게 질러 유소영 학생을 더 화나게 해서 유소영 학생이 화분을 던졌습니다. 네. 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소영 학생이 화분을 던진 이유는 소란스러운 아침 운동장 점호에 대해 자신이 분명히 불만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더 크게 구령을 외친 것에 대해 분노를 느껴서가 아닐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그 친구가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예요. 단순히 아침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댔을 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희 맨날 공부까지 하는데 그렇게 아침 점호까지 심하게 해버리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잘못입니까? 네, 피고인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앞선 진술에서 유소영 학생이 욕을 한 이유가 소란스러워서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침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더 크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즉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여고 기숙사에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구호를 크게 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영 학생이 화분을 던진 것입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자 준비한 증언과 증거를 제출하셨습니까? 피고의 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최유림 담당의사 그리고 그녀의 담임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인 지금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같은 반 친구인 차영철 학생과 피고가 평소 자주 가는 봉사활동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증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 측은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뭐야 이게? 증인 최유림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영호 멋있다! 정숙해 주십시오.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995년 8월 7일생이고 남성여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면 선서를 한 다음에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미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최유림.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검사는 증인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피해자와 같은 반이자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최유림 학생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당일 11월 14일 오전 6시경에
남성과 학생들이 아침적으로 운동장을 돌 때 피해자와 같이 있었나요? 예, 그렇다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고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운동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침에 걔네들이 뛰는 소리 때문에 다른 여자애들도 많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영이가 참다 못해서 밖에다가 조용히 좀 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은 알다시피 모의고사 날이어서 성적이 좋은 소영이는 더욱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유리창으로 벽돌 같은 게 날아오더니 유리창이 깨지고 소영이는 그 파편에 다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같은 반 학생으로서 남고생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증인의 진술에 따라 증거자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피고인이 산상조각내 깨진 유리창 사진과 이 피고인이 제대로 직접 던진 벽돌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에 앞서 객석에 계시는 서현옥 학생은 후레쉬를 당장 꺼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재판장님. 증인. 증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쓴다고 하시죠? 예, 그럼 피해자가 다칠 때 왜 증인은 다치지 않았나요? 소영이는 창가에 있었고 저는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다. 유리 파편이 깨져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을 밟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파편을 치우던 과정에서 다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건 또한 유소영 학생은 너무 놀란 나머지 병원에 가서 진단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었던 증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건 저와 소영이의 개인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신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더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최유림 씨, 증인석에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쁘다. 멋있다. 딱딱합니다. 와. 증인 김닥터 씨, 증인석에 나오십시오. 김재환 짱.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969년 6월 9일생이고 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면 선서를 한 다음에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닥터.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유소영 학생을 진단해준 의사가 맞습니까? 유소영 학생이 어떤 진단을 받게 되었지요? 저도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진단 결과 유소영 학생은 평소 예민한 성격이기도 했고 또 그날이 모의고사 날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또 놀란 심정이 좀 더 가중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생한테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급성 경색에 대한 처방을 해줬죠. 거기에다가 팔하고 가슴에 상처 때문에 출혈도 있었고 또 유리 조각이 피부 조직에 좀 더 침투했을 수도 있어서 치료하는데 좀 애좀 먹었습니다. 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군요. 이상 검사 신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증인 의사 맞죠? 네, 당연하죠. 어디과 의사입니까? 외과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 질문하려고 바쁜 사람 이렇게 불러냈습니까? 증인,
이것은 법정입니다. 변호인의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과 의사. 종합병원 의사도 아니면서 급성명수 처방까지 해줍니까? 그거는 좀 거기다 몇 가지 힘들한 게 있습니다. 보통 아침 몇 시에 병원 문을 열죠? 보통 한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옵니다. 왜요? 사건은 이날 아침 운동장 점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유형 학생은 바로 병원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8시 40분 이전에는 병원에 갔을 텐데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날따라 일찍 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요? 뭐 문제 있습니까? 뜬금없이 병원을 일찍 열었다. 증인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더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박상대 씨, 증인석에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신탁. 증인 이유상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967년 11월 14일생 이리 남성 여자 고등학교 체육교사입니다. 그러면 선서를 한 다음에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유상.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검사는 증인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피해자 유소영 학생의 담임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유소영 학생을 늘 곁에서 지켜보겠군요. 그렇죠. 그럼 평소에 유소영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소영이요? 소영이는 매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더군다나 밝고 쾌활한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요. 하지만 몸이 허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남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운동장 점호는 소영에게 큰 피해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 당일은 모의고사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영이는 모의고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크게 상심을 했겠지만 저 또한 담임선생님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영이가 이 사건을 잘 딛고 일어서서 원래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분명히 바르지만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시험까지 못 받고 이에 더 큰 문제가 우려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변호인, 반대 신문이 있습니까? 증인은 피해자를 늘 가까이서 지켜보았다고 하시죠. 네, 담임선생님이니까요. 그렇다면 증인이 조금 전 진술한 대로 피해자는 평소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착한 학생 맞습니까? 네. 하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자료인 유소영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폭행 전과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불합리한 거 아니야? 사정이 있었겠죠. 조금 전 분명하게 피해자가 착한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인의 신뢰도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반대 신문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더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유성 씨는 증인석에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변호인 측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차영철 씨,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직업, 그리고 신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995년 3월 19일생이고 남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키는 작년에 비해서 0.1cm 커가지고 160 3으로 할까요? 1인데 160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한 다음에 승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중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선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차영철.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중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증인 질문을 시작하세요. 증인 피고인 이병관의 룸메이트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평소 피고 이병관의 기숙사 생활 태도는 어땠습니까? 뭐 병관이는 반에서 부반장도 하고 내가 많이 재밌고 공부는 많이 안 하는데 비해서 성적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인기는 상당히 많은 친구입니다. 또 기숙사 생활을 말할 것도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쫄았다니까. 기숙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숙사 방침 중 하나인 아침 종을 매우 싫어했다는군요. 사실 그 아침 점을요, 저와 병관이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숙사생이라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 그냥 뭐 뉴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뭐라 해가지고 하고 뭐 반대를 하니까 뭐 내가 해봐서 한다. 뭐 언니가 대통령도 아니고 언니 해봐서 한다. 해봐서 하니까 그러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근데 뭐 근데 더군다나 병관이 평소에 내가 많이 몸도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찬 공기를 마시면 많이 아파합니다. 근데 병관의 성격상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같이 뛸 때 혼자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병관이가. 이 탄환서에도 볼 수 있듯이 아침 정오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점에 대한 불만과 당일 아침 상황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아, 그건 당연하죠. 저는 사실 그 학교에서 그 탄원서의 탄자나 제대로 읽어봤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뭐 저희 학교 유명하잖아요. 뭐 동아리 발표를 금요일에 한다던가 금요일 그 날씨 맑은 날에 안 하고 월요일날 뭐 날씨 비 쭉쭉 오는 날 해가지고 그리고 뭐 모르겠어 오후에 또 뭐 축구 뭐 하고 한다는데 뭐 비 오는 날 수준은 하겠죠 뭐. 저희 학교 그런 학교예요. 근데 뭐 탄원서 보자마자 그 1년째 썼을 거예요 아마. 정숙해 주십시오. 그런 학교에서 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감생께서 그 박신성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저마가 신성하다 하면서 뭐 운동장 3바퀴 돌리고 3번 더 돌리고 그뭐 PT체도 100개 하고 뭐 온몸 비틀기 아침에도 온몸만 비틀어요 앞뒤로 그거 모자라가지고 뭐 그날 날씨가 영하 하나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하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병관 입장에서는 평소에 탄원서도 내고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데 그날 저마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먼저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화발을 던져가지고 당연히 그냥 또 응징으로 벽돌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이병관의 평소 생활 태도와 그가 제출한 탄원서 같은 것을 보면 왜 그가 벽돌 던졌어야 했는지 이해가 가는군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증인은 피고와 함께 사건 당일 아침 점호를 받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는 개인적인 몸 상태 때문에 아침 점호를 매우 싫어해서 탄원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침에 찬 공기가 문제가 되었다면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또 아침 점호를 빼는 학생은 유명한 학생이 아까 증인이 증언한 대로 혼자가 아닌 여러 학생이 아침 점호를 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침 점호를 하는 입장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의 증언 대신 아침 점호를 빼는 여러 학생이 있는 것 사실입니까?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신문에서 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죠?
그건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냥 앉아있는 학생 또는 몸이 아파서 앉아있는 학생 등 아침점으로 빼는 학생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빠지기가 어려웠다고요? 이것은 아침점을 하기 싫어서 그리고 또 화가 나서 기숙사에 벽돌을 던졌다는 행동 이런 건 다 구차 변명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지금 검사는 검사 자신의 추측대로 피고인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이의를 기각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여고 기숙사 어디에서 화분이 날아왔는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그게 아침 저도 같이 점원하던 중이어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아침에 어둡죠. 방금 어딨죠? 뭐 아침. 네,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침이라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어디서 화분이 날아왔는지 정확히 못 봤다는 말씀 맞습니까? 그건 제가 눈이 좀 네가 던져봐. 모르겠습니다. 피고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피고가 고의로 해칠 목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창문들 중에서 정확히 유소영 학생의 방을 조준해서 그 화분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 어두운 아침에. 위험만 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벽돌을 그 유리창으로 던져야 했습니까? 그러진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건 제가 저한테 물어보고요.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측 더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차영철 씨는 증인석에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서남희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1962년 12월 27일생이고 중간고등학교의 수행말 공사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선서를 한 다음에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서남희. 선서를 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세요. 변호인, 증인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고인이 평소 자주 가는 봉사활동 기관의 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평소 피고인의 봉사활동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헌 학생은 아까 영철이가 말한 대로 사교성이 좋으며 인기가 많고 봉사활동도 역시 성실히 하는 학생입니다. 늘 불편하신 어른들을 잘 챙겨드리면서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기도 합니다. 그게 나라고. 피고인 정숙하십시오. 동상시 추천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증인은 봉사활동 장소 이외에도 피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 피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봉사활동 장소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성실합니다. 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증인의 기관 이름이 뭐였죠? 원광효행마을입니다. 그럼 평소에 다른 학생들이 이 기관에 봉사활동을 자주 오나요? 학교가 단체로 오기도 하고 개인이 따로 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 그런 식입니다. 재판장님,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기관에 봉사활동을 오는 학생들의 실적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봉사 시간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학교 관행상. 증인, 그게 진정한 봉사입니까? 그렇다면 증인이 피고에 대해 진술한 것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이 됩니다. 하지만 이병헌 학생은 정말 착한 학생입니다. 증인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된 후 증언하시지요.
잘못된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상 반대 신문 마치겠습니다. 변호인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서남희 씨는 증인석에서 내려가시고 싶습니다.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각자 최종 의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학생 가슴에 유리창 박았어. 검사 측, 변호인 측 각자 최종 의견이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검사와 변호인께서는 각자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피고는 2012년 11월 14일 전국 고교생들의 모의고사 당일 아침 남성여고 기숙사 207호에 벽돌을 던져 그 방에 있던 유소영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시에 정신적 충격까지 더하여 이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겼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세운 증인들을 모두 의심이 가는 증언들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제시한 증거들을 봤을 때 유소영 학생이 먼저 화분을 던졌더라도 이는 단순히 남성고등학교 아침 점호에 대한 불쾌함이었을 뿐 그 어느 누구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소영 학생은 단지 어린 소녀로서 몸과 마음의 상처만을 입은 불쌍한 희생자인 것입니다. 이에 저희 검사 측은 형법 제257조 제1항 보통상해죄와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 의거 피고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학교봉사 30시간과 학교폭력 방지교육 14시간 의무 유수, 그리고 피해자 유소영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에게 현재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최후 변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고인 남성고등학교 2학년 1반 이병관은 현재 형법 제257조 1항 보통상해죄와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측이 기소한 바로는 피고는 남성여자 고등학교 기숙사 207호 창문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207호에서 생활하는 유소영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에 앞서서 그 내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사건 당시 묘사에 의하면 유소영이 먼저 비속어를 사용한 후에 화분까지 던졌습니다. 이는 검사 측에서도 인정한 바입니다. 맞죠? 이에 더해 검사 측이 제시한 증인에는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사건 당시 같은 방에 있었다는 최유림은 변호사 측의 반대 신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소영과 같은 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유소영과 다르게 어떠한 의학적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유림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유림의 주장대로 최유림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검사 측은 왜 최유림과 유소영의 상처가 차이가 있는지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유소영에 비해 증언에 의한 별다른 충격이 없었다는 최유림의 상태 차이에 대한 설명이 첨가된 전문가의 소견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검사 측은 이를 간과했습니다. 맞죠? 피고 이병관은 룸메이트인 차영철과 원광 효행마을 장인 김영호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유머 감각이 좋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으며 우더른을 공경하여 아이들을 돌볼 줄 아는 학생입니다. 또한 미리 아침 점호 상황에서 기상 시간이 다른 남성 여자 고등학교의 기숙사 학생들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학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지만 학교 측은 이를 기각하고 담임 선생님을 통해 피고를 압박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몸이 좋지 않아 아침 운동이 다른 사람보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친구들과의 의리 때문에 고통을 참고 아침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친구와의 의리를 중시하는 학생입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 측의 증인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에는 피고의 유죄를 명확히 증명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범죄 사실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측의 증인과 증거는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논리적,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듀비오 프로레오,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모든 정황상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합당한 증언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라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피고인 최후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유소영이 던진 것이 그냥 우리 학교 점호가 불만이라 그런다고요. 그냥 걔는 그냥 어린 소녀로 몸과 마음에 상처만 입었다고요. 내가 보기에 걔 좀 또라이예요. 아니 지원한다고 사람한테 화물 던져? 피고인은 법정의 예도에 벗어나는 말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그거 맞고 죽었어도 그냥 마음에 상처 입은 어린 소녀라고 하지 아주 그냥 전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걔가 욕하길 욕하고 던지기를 던지고 한 거밖에 없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유죄 판결 받으면 걔도 똑같은 거 받아야 돼요. 왜? 저랑 걔랑 한 게 차이가 뭐예요? 물론 제가 걔보다 명중률이 좀 높긴 했어요. 그리고 검사 양반 아니 아까부터 피고인 이곳은 법정입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재판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각인하여 재판에 다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검사분 아까부터 유소영이가 던진 게 나 때문에 아니라 우리 학교 정보에 불만이라 하는데 전 그럼 유소영이라는 사람이 싫어서 던졌습니까? 저는 그날 사감이 하도 정보를 빡세게 안 그래도 화나 있는데다가 그쪽에서 먼저 뭐라고 했다길래 하도 화가 나서 좀 조용히 하고 그런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말 못한 건데요. 저는 아침 점호 때 안경도 안 쓰고 나가서 어디가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만약 그쪽 말대로 유소영이 진짜 순전히 아침 점호 때문에 화가 났다면 제가 충분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점호를 강행한 학교 잘못 아닙니까? 전 학교가 하는 대로 점호에 충실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잘못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판사님. 이상으로 피고인의 보통상해죄와 손괴죄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논의를 거친 뒤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성숙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2 고합 9403호 피고인 이병관의 피해자 유소영에 대한 상해 및 남성여고 기숙사 창문 순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상해 및 손괴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보통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이병관이 벽돌을 던져 남성여고 기숙사 창문을 파손하고 그 파편에 의해 유소영의 신체에 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죄가 인정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나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사료되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거 보통 상해죄에 해당한다. 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 이병관이 벽돌을 던져 남성여고 기숙사 창문을 파손하여 재물상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 해당한다.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기숙사 아침 점호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의 욕설 및 위협이 선행하여 피고인을 자극시킨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판결. 피고인 이병관의 보통상해죄 및 손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보통상해죄 및 손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 측의 압박에 의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 유소영과의 마찰이 일어나 이에 흥분하여 위협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상해나 손괴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나 그 객체가 피해자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또한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는 분명히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및 손괴에 해당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정상적인 판단에 불과할 정도였다는 점이 확실치 않은 바 무죄 판결을 주장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를 입히고 학교 재산에 대한 손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에 의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행위의 동기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점, 또한 학교 측의 책임도 명백하다는 점,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우발성에 대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본 재판부는 형법 제257조 제1항 보통상해죄와
형법 제366조 손괴죄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학교 봉사 30시간, 그리고 피해자 유수영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100만 원. 100억 줬어. 피고인은 위 징역형에 대해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간 집행만을 유예하므로 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존의 형을 새로운 형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더욱 자중하여 생활하십시오. 본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청하셔야 송달해 드립니다. 피고인은 이해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법정의 판결을 마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재판이 다 끝났고요. 모두 앞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